미 연준이 최근에 기준금리를 0.5% 올렸습니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2월에 그리고 내년 초에 이제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려서 대략 한 0.5% 0.25% 가량 이제 내릴 거라는 전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월이나 11월이나 0.25%는 내려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되게 많은데요.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미국은 3월, 6월, 9월, 12월 점도표라는 걸 합니다. 그 미 연준의 위원들이 향후 기준금리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 건지를 예측하는 건데요. 그 점도표를 보고 앞으로의 금리 향방을 이제 파악한다라고 하죠. 그걸 보고 한국의 통화위원들도 이제 그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정할지를 이제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물가가 좀 2%대로 내려갔다, 진정이 됐다.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이 된 것 같다. 이러면서 대통령실, 즉 윤석열 정부 측에서 한국은행을 향해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강력하게 기준금리 인하가 당장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이제 요구에 반대하는 거죠. 강하게 이제 거부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왜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금리 인하만 되면 많은 경제적인 상황들이 되게 좋아질 것처럼 장밋빛 전망을 펼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거론한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시점에 하면 안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되게 불안정하고 대외적으로 언론에서는 계속 부동산 시장이 되게 과열되어 있다. 여전히 부동산 관련한 대출들이 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준금리까지 인하해버리면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 운운할 상황이 못 된다라는 것. 아무리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인하했다라고 하지만 미국은 기준금리가 5.0, 한국은 3.5. 이때까지 윤석열 정부 이전에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았던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주 짧은 기간, 일시적이었지 지금처럼 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책들을 이제 지적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문재인 정부 때 저질러놓은 잘못된 실책들을 지금 처리하느라 정신없다라는 의견 하나,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실책을 지금 이제 잘못 이렇게 너무 이제 편향된 시각으로 이제 사람들을 기용해서 되게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정부 탓할 게 뭐가 있냐, 개개인들의 잘못이고 개개인들이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 언제는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나. 모든 것들을 정부 탓이나 외부로 탓을 돌리는 건 되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개개인들의 판단, 개개인들의 경제적인 활동, 책임 이런 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대체로 이제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각각 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도 뭐 몇십 프로일 것이고 지금 정부의 잘못도 몇십 프로이고 또 정부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경제활동하는 주체인 개인들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또한 기업과 지역사회의 잘못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각각의 좀 많거나 좀 적다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잘못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의 이제 방향 자체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한국은행과의 이제 관계에서 금리 인하 요구, 압박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니 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부도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냐 내리지 않느냐는
지금의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랬건 저랬건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미국 연준조차도 기준금리 인하를 실행하고 난 이후 경제가 연착륙되는 경우를 그다지 경험을 잘 못했단 말이죠. 연착륙을 잘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경제를 질서 있게 이렇게 경제가 좀 수축되고 다시 이제 신용도가 이제 유동성이 확보될 때까지 좀 감내했다가 다시 이제 경제가 되살아나는 쪽으로 좀 이렇게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그 다운사이징 하는 동안에 좀 이렇게 감내하고 각 경제 주체들이 좀 그걸 이제 감내할 수 있는 내공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잘 견디고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한 경우가 되게 많았다. 경착륙했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 경제 주체들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 여러 기관들이든 우주도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죠. 답이 안 나와서 빚져서 빚을 감당을 못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간에 그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파산하고 부도나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제 글로벌 경제의 경기를 이제 리딩하는 기업인데, 나라인데, 미국이 그렇게 경착륙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충격을 한국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이제 얘기인 거고, 뭐 저의 얘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윤석열 정부가 요구하듯 그렇게 마냥 그렇게 내리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한국은행도 내리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그 이후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되게 경제적인 재앙, 경제적인 위기 수준의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고 보면 맞을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악담하거나 그렇게 되라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제 주장이 아니라 이 많은 이제 경제적인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때까지 많은 경제적인 이제 역사들 속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전망하고 예측하는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미연준의 점도표 369 12월에 미연준 의원들이 점도표를 이게 기재를 해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전망을 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향후 금리 인하를 시행하며 앞으로 짧게는 6개월에서 한 12개월 사이에 미국의 경제에 좀 험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한 6개월에서 한 1년의 시간차를 두고 한국에 똑같이 경제적인 쓰나미가 닥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